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저러는 거다. 내심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준석 후보를 유승민 도와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더 불신하는 게 갈등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걸까요? 일단 이 대표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라디오에서 경선 버스를 8월 말 출발시키려고 버스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대 뽑아가고 밖에다 페인트로 낙서하고 의자 다 부순 상황이다. 자, 이렇게 조금 격앙되게 현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운전대 다 뽑아갔다. 유승민계 논란 의식해 친박 색채 강한 서병수 위원장 모신 건데 거기에도 불공정 프레임 씌우면 도대체 어떤 분 모셔야 하냐? 김무성계 뽑아야 하냐? 굉장히 격앙되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실제 운전대까지 뽑아간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정치권 내에서 굉장히 이견이 많은 상황인데 앞서서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상호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논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정치 고수 두 분은 아니 그럴 상황이 아니다. 윤캠에서 아니라고 선 그었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의 얘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저렇게 운전대까지 뽑아갔다라고 격앙할 필요는 없는 일이다.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불신임하거나 공격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딱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한 이후의 실정이 그렇게 두드러지거나 책임을 물을 만큼 이렇게 뚜렷한 어떤 잘못을 한 것은 아닌데 그냥 알 수 없는 불신임,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그 어떤 감정의 기초에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를 공격했을 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왜 당대표가 대여 투쟁을 하지 않고 왜 내부에서 이런 분란을 제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반대로 보면 윤석열 캠프도 사실은 대선 후보로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발표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를 집중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계속 당대표하고 껄끄러운 불화만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잘 봉합될 수 있는데 또다시 확전을 하고 또다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되고 또 다른 내부 인사가 또 강력한 비판 언사를 하면서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들은 양쪽에 모두 다 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제살 깎아먹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손해는 사실 대선 후보에게 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큰 그릇을 보고 봉합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자, 김수영 교수님 나오셨는데 사실 지난번 원희룡 지사와 이 대표 간의 녹취록 공방 때 이 대표가 더 이상 이런 논란적인 상황에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주말이 지나고 나서 일요신문 보도가 나오자마자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캠프를 향해서 총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다시 한번 아까 발언 보시면 버스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대를 뽑아갔다. 그리고 밖에다 페인트로 낙서하고 의자 다 부쉈다. 이 대표의 말대로라면 지금 이 대표 체제와 경선 준비위 선관위 체제가 완전히 다 붕괴됐다라는 건데 그 비판이 특정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당 대표라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버스가 다 망가져서 막 타이어도 뽑히고 운전대도 뽑히고 한 그런 버스를 잘 고치고 기름칠도 하고 해서 잘 굴러가게 만드는 게 사실 당대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뭐 총선에서도 완전 참패했었고 사실 거의 패차 직전까지 예. 갔었잖아요. 그랬다는 사실을 좀 잊은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지금 리무진 버스를 만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지금 굉장히 당 내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고 자기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개파 만들려는 사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다 불평불만 있고 어떤 사람을 경준이 위원장으로 뽑든 어떤 사람을 선관위 위원장으로 뽑든 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불평불만 할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다 듣고 그런 것들을 봉합해 가면서 당을 이제 굴러가게 만드는 게 당대표의 자리인데 지금 어떤 사소한 갈등만 빚어져도
자기는 오류가 없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한다는 것을 굉장히 따박따박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꾸하는 그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좀 저는 좀 안타깝고 예. 때로는 이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윤태호 시장께서 아까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좀 다르다라고 넌지시 말씀을 주셨는데 녹취록을 공개한 것도 이준석 대표고 사실 이웃신문 보도가 나왔을 때 이 대표가 사실 아니다. 통상의 당대표는 사실 아니다. 당 내부를 흔들지 마라. 이렇게 그냥 무대응을 하면서 나가는 게 통상적인 당대표의 지금까지 모습이었잖아요. 운전대 뽑아간다 뭐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이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제 캐릭터도 있는 것이겠고, 캐릭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가 기존에 뭐 개파에 기반하거나 아주 이제 화려한 경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취약하고 좀 당에서 이제 조금 우습게 보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릴 수 있다라는 이런 조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뭐 잘잘못을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방금 이제 김소영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자, 당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0명이 있어요. 거기서 한 10명만 이준석 대표한테 대해가지고 뒤에서 투덜거리고 뭐라고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90명이 말 없고 10명만 투덜거리면. 예. 근데 그 10명 투덜거리는 걸 굳이 찾아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절대 구석에서 나오지 말아야 된다. 왜 내 이런 이야기 나온지 난 다 안다. 이러면은 그게 이제 일이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나머지 90명들 중에서도 야, 나는 무슨 꼭 뭐 입이 없어서 말 안 하고 있는 줄 아냐. 다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지. 예. 라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사실 1호 신문 저 보도가 엄청 근거를 갖고 대대적으로 보도 난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측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옛날 김종인 대표 때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한참 잘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신경 안 써요. 내가 왜 그걸 갖다가 신경을 써? 팍 일축하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때로는 필요하다. 그게 더 카리스마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런 보도 같은 건 나는 뭐 신경 쓰지도 않는다. 뭐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나한테 다 불만 없는 거로 알고 있다. 있으면은 말씀하시지 않겠냐라고 해버리면은 일이 안 될 것도 있는 것이고, 이 대표도 아마 뭐 주위에서 이야기도 듣고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변화가 있겠죠. 자, 사퇴하는 서병수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경선 준비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거론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의 상징이고 또 우리가 뽑은 당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SNS라든가 너무 잦은 인터뷰, 또 후보 캠프라든가 또는 우리 당내 의원들의 SN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런 자세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변인, 네. 서병수 위원장이 상당히 좀 중진인데 결국에는 경선관리위원장, 선관위원장에서 다 물러났는데 통상적으로 물러나면서 저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대표를 탁 집어서 무엇이 잘못이다. SNS 너무 많이 한다. 말이 많다. 특정 후보와 껌껌이 감정을 대한다는 건 대단한 잘못이다. 라고 지적한 이유가 굳이 뭘까요? 점잖게 표현을 하셨지만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사실은 본인의 공정성 문제로 해서 당에서 분란이 있으니까 내가 그만두겠다. 그리고 얘기가 되고 있는 선관위원장도 안 하겠다라고 해서 본인을 이제 희생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굳이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 말이 너무 많아요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뭐 이 대목에서 서병수 위원장이 그동안 그 당 경선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캠프에서 다양한 해석들을 붙이면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준석 대표의 많은 SNS 활동, 많은 말들이 비롯됐다라고 꼬집어서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6월 전당대회 통해서 이제 대표가 되고 사실은 11월 초에 후보가 결정이 되면 많은 권한이 이제 후보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얼마 되지 않은 몇 달 동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개혁적인 모습,
그리고 경선을 또 다른 모습으로 이끌기 위한 이 과잉 충성 내지는 기대가 너무 커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충분히 다른 데서도 이해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그리고 너무 모든 캠프와 모든 사람과 다 싸우면서 이기라고 하지 말고 좀 들어주는 모양을 좀 취해가면서 경선 국면 그리고 당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변인의 어떤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